자, 일단은 그냥 영화 보듯이 보시면 됩니다. 뭐 적을 것도 없어요. 자,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 기울기가 밝혀져 있으면 이 기울기랑 x 증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걸 원해. 예를 들어 기울기가 1이야. 그럼 1대 루트 2니까 x 증분에다 루트 2를 곱해버리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 x2-x1이라는 x 증분에다가 기울기가 m이면 1대 m 대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알겠어? 따로 외울 건 없어. 어차피 기울기 1짜리, 2짜리, 3짜리, 2분의 1짜리, 3분의 1짜리로 나올 거니까 1대 1대 루트 2랑 1대 2대 루트 5랑 1대 3대 루트 10 정도 기억 잘 해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자, 선분의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x좌표를 x, y좌표를 y라고 쓰면 여기가 m 대 n일 때 이렇게도 m 대 n이고 이렇게도 m 대 n이지. 그럼 이 x를 구하는 방법이 뭐다? n 플러스 n분의 x좌표는 x좌표끼리 mx2, nx1 기억하시죠? 그다음 y좌표는 y좌표끼리 my2, my1 기억하시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배웠어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의 좌표. 이거 오늘 쓰는 거 보여줄 거야. 됐지? 여기서 이제 추가하면 A점, B점, C점이 있을 때 무게중심 G, 중점 얘기는 안 할게. 중점 얘기는 안 할게. 그 다음 삼각형 ABC의 넓이. 여기까지는 기초 공식이 되는 거지. 됐죠? 이거 풀어 쓰진 않을게요. 아시니까. 오케이. 자, 다음. 아씨. 자, 직선의 방정식. 자,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일단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기울기 m이고 a, b 지나는 직선. 돼?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2고 뭐 1,3을 지나야 된다. 이 점을 대입하는 거는 최종 행위가 되는 거고, 이제 문제에서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저 1을 세팅하고 출발할 수 있으면 세팅을 이렇게 하고 출발하는 거야. 변수를 최대한 줄이는 고급적인 풀이가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 거죠. 되죠? 근데 이 m은 뭐다? x 증분분의 y 증분이고, 저는 특히 기울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울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위치 관계. 음함수만 하자. 자, 여기서 평행이면 그렇지? 수직이면 이것도 하자. 자, 이건 까먹으면 안 되고, 그렇지? AA 프라임, BB 프라임은 0. 요거는 선택. 외우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전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 점 잡혀 있고 직선 잡혀 있으면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다 알고 있지? 얘는 직선 방정식에서 배우지만 원방정식이나 도형의 이동에서 훨씬 중요한. 됐어? 그 다음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입력. 어떻게 쓰는 거야? 교점 찾는 식.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 바로 쓰는 거. 너네 최근에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되잖아. 다시 돌아와서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내가 여기다가 적은 건 니들이 학생으로서 수학으로 점수를 맞고 싶으면 모르는 게 한 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치? 그치? 모르는 거 바로바로 안 떠오르는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1품 맨 위에 있는 그 개념 위에 있는 내용들만 읽어봐도 돼. 책이 나는 훨씬 괜찮아진 것 같아. 옛날에는 얘도 앞에 개념이 적혀 있고 이제 문제가 시작됐거든. 근데 이제 문제 위에다 개념들을 올려놨어. 훨씬 간결해진 것 같아. 그리고 책이 컨셉을 완전히 정했어요. 얘는 이제 심어서야. 쉬운 유형이 원래 앞에 하나 있었거든. 없어졌어. 이거 여기 앞에 문제들도 라이트하지가 않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 문제 진짜 좋아요. 최근에 다시 풀어보고 있는데 이거 완전 리뉴얼 돼갖고 돈 벌려고 작정한 것 같아. 아주 괜찮더라고. 시험 범위까지 문제 몇 개 안 되거든. 이거 다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야, 그 정도. 자, 어쨌든 1번 풀어봐. 8쪽에 1번. 그리고 항상 이제 수업 들을 때 이론 노트 꺼내놓고 문제 위에 보통 중간고사 집합까지. 집합 뒤에가 살짝 빠질 때도 있고. 나는 그래도 1품은 다 하고 중간 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이거 아무리 빨리 쳐도 3주 걸려. 그래서 그냥 집합까지만 하고 시험 대비해야 될 것 같아. 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놓고 그
배워놓고 첫 문제부터가 외심이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칠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외심 좌표가 2,-1일 때 양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중동수학이랑 고동수학이 연계되어서 나올 거야. 이런 성질을 배우고 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배우고 나면 걔랑 연계시킬 수 있는 기하적 성질들을 이렇게 얹어 놓을 거 아니야? 이 대표적으로 외심이에요. 자, 외심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자면 안 돼. 아이고 피곤해. 정의 두 문장. 자, 외심이 뭐야? 외접원의 중심이지. 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 돼.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야.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 보통 1번만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데 이제 외심에서 각변에 수선을 내려보면 이 수선들이 밑변을 2등분도 해요. 그래서 원을 안 그리고 내가 외심을 찍는다 하면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을 찾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혹시 이 점좌표가 주어진 상태로 외심을 구할 때는 1번 성질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로 외심을 찍을 때는 이제 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지. 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1, 2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질. 자,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빗변의 중점. 자,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외심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예거리는 예거리랑 같고 이 거리랑 같은 거지. 이게 무슨 짓이죠? 맞지? 됐니? 그럼 이거 4네? A1 또는 마이너스 3. 요거 5 되려면 이게 4네? 계산 간결하게 해야 돼. B는 4 또는 0. 되죠? 계산 간결하게 합시다. 자, 양수 AB. 되시죠? 2번은 숙제고요. B에다가 A 플러스 2라고만 적어 놓으시면 되겠지. 됐나요? 됐죠? 3번 하세요. 귀찮은 계산이 반복됩니다. 자, 칠판 봅시다. 자,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에서 4변의 중점을 PQRS라고 할 때 PQRS의 둘레를 구해라.
자, P는 0,0, Q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 그 다음에 R은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S는 3,3 되고 있죠? 자, PQ 구하고 QR 구하고 RS 구하고 SP 구할 거야. 자, PQ 4분의 1 더하기 4분의 9 2분의 5 루트인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49 4분의 50 2분의 25 맞죠? 그 다음에 QR 3, 9에다가 9, 3루트 2. 그 다음에 RS 2분의 7, 2분의 6, 2분의 1, 4분의 1에다가 2분의 6, 2분의 7, 4분의 49. 오케이. 5루트 2 오버 2. 그 다음에 SP 3루트 2 더하면 6루트 2에 5루트 2. 그래서 답 4번. 계산 간결하게 하시고. 자,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잠깐 보시면, 자, 지금 A점이 1,3, 그 다음에 B점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C점이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D점이 5,3이어서 이제 이런 삼각형이야. 이제 AB의 중점, BC의 중점, CD의 중점, 그 다음에 AD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도형. 이게 원래 도형의 둘레와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같은 탐구는 좀 해보실 수 있어요. 자, 탐구하지 않으면 늘지 않아, 얘들아. 자, AB 길이가 4, 46, 2루트 10. 그 다음에 BC 길이가 9 더하기 1, 루트 10. 그 다음 CD 길이가 9, 49, 58. 그 다음 DA 길이가 4. 아무 연관도 없어요. 아시겠죠? 됐어요? 대신 이 문제에서 좀 공부해 볼 만한 건, 자, 중점 연결 도형 정리 좀 해볼까? 이렇게 아무런 성질도 없는 일반 사각형의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PQRS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일까요? 기억 안 나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평행사변형이에요. 자, 이 세상에 아무리 못생긴 사각형도 중점 연결 도형을 만들면 평행사변형이 돼. 당연히 증명 안 해. 이게 지금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증명 되게 쉬워요. 여기 있는 뭐 AP랑 평행한 뭐 점 A를 지나는 뭐 도형 만들고 도형 만들고 도형 만들고 도형 만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평행사변형이 증명이 돼.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중점 연결을 하면 당연히 뭐가 될까? 평행사변형이 돼요. 자,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면 마름모가 되고,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하면 또 마름모가 돼요. 정사각형은 안 쓰고, 자, 등변 사다리꼴 써. 등변 사다리꼴의 중점을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면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마름모가 됩니다. 왜냐면 선대칭 도형들의 특성이야. 등변 사다리꼴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중점을 연결해가지고 위에서 선을 탁 내리면 이게 대칭선이야. 중점을 연결해가지고 선을 탁 그으면 여기를 정확히 수직 2등분해요. 그럼 이게 마름모가 돼. 등변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거. 됐어? 이렇게.
그리고 뭔가 평행사변형이나 마름모나 직사각형 같은 거에 이제 정체 찾는 문제들은 꽤 나오잖아. 점 찾는 거라든가. 중점 연결 도형이랑 좀 연결해 놓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2번으로 오시고요. 5번 하세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좀 있을 거야. 자, 칠판이요. K가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일 때, 자,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 준 거고,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K-K로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 위에 있도록. 당연히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일단 두 B를 더해야 되잖아. 그럼 분모는 다 1이 돼. 자, 2K 더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4K. 마이너스 5K 더하기 3 마이너스 3K. 그럼 6K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K 플러스 3이 만들어지는데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은 아직 안 잤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안 자는 게 뭐야? 앉아야지. 아직 안 자가 뭐야? 아, 명진아, 많이 힘들어? 그 너네 유전? 생명공학 관련 영화야? 가타카 봤어? 나중에 가타카 한번 봐봐. 아, 제목이 가타카가 맞나? 아니야. 외국 영화야. 유전자 재조합 관련해가지고 유전자 재조합된 인류가 사는 미래를 그린 얘기야. 그 유전공학 관련 영화 얘기할 때 항상 1등으로 꼽히는 영화야. 가타카 맞나? 검색해줄게. 가타카 맞다. 요거 봐봐 나중에. 6번에 여러분 이제 점 찍으실 때 여러분 이제 좌표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필요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좌표축이 그림을 방해하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 너네 요새 2차 함수 그릴 때 다 이렇게밖에 안 그리잖아. 저 점 찍으실 때도요. 가상의 원점을 좀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5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 그럼 이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AB는 3BC라 그랬으니까 BC의 3배 하면 AB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C는 어디 있을 수 있냐면 여기 있을 수 있고 3배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이만큼이 3K면 이만큼이 K고 여기가 2K야. 자, 점 C의 위치는 이렇게 선분 AB 내부에 있을 수 있고요. 자, AB가 이렇게 존재할 때 C가 연장선 쪽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3배 차이 나야 되는 거니까 3K, K지. 맞아요? 자, 이제 C의 위치를 추적하는 거야. 첫 번째 상황에서 점 C는 어떻게 읽어줄 수 있냐면 AB의 2대1 내분점. 그쵸? 끝내시면 되고. 얘들아, 나는 아직도 이렇게 써놓고 하거든? 결국 계산 문제는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조심해. 자, 8-2. 10-1. 되지? 되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내가 외분점 공식을 만약에 안 외웠어. 그럼 이 방법을 못 써. 자, C는 A, B에 잘 봐. 4대1 외분점 이렇게 읽는 거야. 근데 이제 읽는 연습 좀 하자. 읽는 연습 좀. 내가 BA라고 하면 B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거지. 1대 4 외분점 이렇게 읽는 거야. 니네들이 외분점 공식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관계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읽어낸 다음에 이제 써야 되는 거니까 요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써놓고 16 빼기 마이너스 2야. 18입니다. 그 다음에 20 빼기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21이에요. 그럼 C좌표는 6,7이 되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런 관점도 가져볼 수가 있어. 지금 AB가 되게 이뻐. X증분도 6이고 Y증분도 6이야. 이 기울기 몇이야? 맞아. 그러면 어차피 기울기 일자리 직선 위의 점이니까 X증분들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 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점 B의 X좌표가 4야. 그럼 전체 거리 6이니까 C의 X좌표도 이렇게 4가만큼 증가한 2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지금 아니 4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인 상태인데 이렇게 3대 1이어야 되니까 6이면 여기가 2가 돼. 그래서 C의 X좌표는 6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오케이. 자, 다음 개념 3번. (8번은) 아이씨 뭐야 왜 이래. 요것만 써놓고 y는 x 플러스 3 위의 점 p 그 다음에 AP는 BP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P 좌표 찾으신 다음에 무게중심 찾으면 됩니다. 풀진 않을 거고 숙제야. 자, 9번 해보세요.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A 3승 플러스 B 3승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합과 곱을 찾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거고, 자, 지금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일반화할 땐 그냥 그려도 되죠. 꼭지점 순서만 안 틀리면 돼. A, B, C, D 이딴 식으로 쓰면 못 푸는 거지. 자, A점 좌표가 0,1 잘 들어야 돼. B점 좌표가 A,2 C점 좌표가 6,AB 그 다음에 D점 좌표가 B,7이야. 평행사변형은 성질 및 정의까지 합치면 4개야. 도대체 뭘 이용해서 풀 거야? 자,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나왔어. 뭐부터 쓰라 그랬어? 무슨 성질부터 쓰라 그랬어? 대각선 성질 먼저 쓰라 그랬어. 기울기 아니야.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평행하다가 정이긴 한데 대각선 성질 먼저 쓰는 거야. 알겠지? 아무래도 대각선 성질이 조금 더 심화 개념이란 말이야. 편길이 같다, 각길이 같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성질이잖아. 기억해 얘들아. 대각선 먼저 쓰고 필요하면 딴 거 쓰는 거야. 자, 평행사변형 대각선 성질 뭐야? 중점 일치한다. 좋고요. 서로 이등분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0, 6의 중점이니까 3,고 AB 플러스 1의 평균인 거지. 는 B, A의 평균하고 7, 2의 평균 2분의 9랑 같아지는 거죠. 그럼 AB 플러스 1은 9니까 A, B는 몇이야? 8이 되는 거고 A 플러스 B는 6이겠네. 사실 곱해서 8이고 더해서 6 되는 거니까 이 4로 문제는 끝인데 뭐 이제 공식으로 푸실 수도 있고 16 플러스 4니까 3승이냐? 64 플러스 8 됐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요. 제 추천은 이게 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구한 걸 이용해서 얘들아 마지막에 문제를 탐구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너네들이 기하적 성질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려보는 과정이 꼭 필요해. 이거 없긴 해. 근데 같이 확인 좀 해보자. 자, A가 0,1이고 그 다음에 B가 A,2야. A,2라는 건 Y좌표값 2인 곳 어딘가에 점 B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점 C는 6,AB야. 그래서 X좌표 6인 곳 어느 곳인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D는 B, 7이야. 여기 어딘가에 점 D가 있는 거야. A만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점들은 하나도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림으로 추적할 수는 없지만. 자, 지금 A가 2고 B가 4일 수가 있어. 그러면은 0, 1, 2, 2. 그 다음에 6, 8. 그 다음에 4, 7.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평행사변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자, 만약에 4이면 0,1, 4,2, 6,8, 2,7 해서 여기구나. 이런 평행사변형 하나가 만들어지는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문제 해석까지 함께 해보시는 걸 꼭 추천할게요. 됐지? 오케이. 건우, 귀찮아서 이렇게 해보는 거야. 마지막으로 풀고 나서. 열심히 안 하는데요. 왜? 안 하는데요. 몰라. 답중이 없어. 자나? 왜 하고지? 또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잠수 탔나? 그 다음에 9번. 9번이란다, 저기. 개념 4번. 애들 10번 할 수 있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거. 기울기 해가지고 풀면 되지? 안 해도 되고. 숙제고. 11번 해봐라,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점 A를 지나는 직선 L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뉘고 A, BC의 넓이 전체를 S,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면 S1의 3배의 S랑 같아진대요. 1대 3이란 얘기지. 그럼 내가 이 면적 K라고 하면 이 면적이 2K인 거라서 면적이 2대 1로 나뉘었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때 삼각형의 넓이 관련해서 배운 지식은 두 개가 있어요. 평행선 내부에 평행선 위에다가 이렇게 변을 하나 잡아놓고 나머지 평행선 위에 있는 점들로 삼각형을 만들면 넓이가 일정하다라는 지식하고, 그다음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 밑변을 m 대 n으로 쪼개주면 넓이도 몇 대 몇이 된다? m 대 n이 돼. 근데 이게 나중에 닮음을 배우면 닮음이 m 대 n일 때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이잖아. 걔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건 닮음은 아니야. 그치? 높이는 일정한 상태로 밑변의 길이만 m 대 n으로 나눠 놓는 거니까. 그럼 4. 여기가 면적이 2대 1이 됐다라는 건 여기가 2대 1이 되는 거라서 뭐 이 점 좌표 P라고 쓰면 P점 좌표를 바로 딸 수 있는 거지. 되죠? 지금 뭐야? 노숙자처럼 하고 왔어. 자, 4 마이너스 7 4 마이너스 1 해서 P점 좌표가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이제 직선 L의 방정식을 쓰자고. 먼저 마이너스 1,1이나 1,5를 지나도록 세팅을 하고, 자,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증분은 2, 1부터 5까지 y증분은 4. 네? 못하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2번은 뭐 두 직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4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직선의 k, y 절편이 안 밝혀져 있어. 그지? 해봐. 12번. 현식 왜 늦었어? 자, 지금 이 문제는 양수 k 덕분에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낮아졌어요. 아주 낮아졌는데 일단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잖아. 그럼 대충만 생각해봐도 x절편과 교점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대충 도식화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잖아.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1직선이니까 이래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얘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인 것도 알 수는 있지만 x절편이랑 y절편이 어차피 중요하니까 여기에 0 넣어서 y절편 찾아보면 4분의 k, 여기에 0 넣어서 x절편 찾아보면 3분의 k로서 둘 다 양수지. 그러면 x절편이랑 y절편이 둘 다 양수구나. 4분의 k. 그래서 이 정도로 도형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들아 니네들이 k 정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내가 지금 3분의 k랑 4분의 k가 양수인 그림 그려놓은 거잖아. 그럼 음수인 그림도 그려가지고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지금은 이 상황만 보면 되죠. 자, 그럼 봐봐. 얘 x절편 마이너스 1이고 얘 x절편 y 0 넣은 3분의 k였으니까 지금 x축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끝난 거죠. 몇? 몇? 아직 안 잤다. 3분의 k 플러스 1 맞아요? 아니 명진아 아직 안 잤어요라는 말이 어딨어. 네가 아직 안 잤으니까 내가 깨우는 거지. 종이 시작하니까 공부 그만해. 아니 공부 그만해가 아니고 저기 뭐야 잘 자. 근데 높이는 교점에 y좌표가 필요하지. 그래서 봐봐 얘들아. 이거 니네 y는 놓고 정리해가지고 교점 찾는 식 맨날 만들잖아. 어차피 그게 연립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럼 연립하면 보통 교점에 x좌표가 먼저 나오죠. 그럼 x좌표 집어 넣어가지고 y좌표를 찾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목적 자체가 y좌표를 찾는 거니까 얘를 연립할 때 x를 늘려. 그대로 두고 여기다 3배에 이 상태로 빼버리면 7y는 k 플러스 3. 그러면 y값 뭐 나와요? 7분의 k 플러스 3. 이게 이 점의 y좌표라고. k 양수인 거 딱 줬으니까 얼마나 좋니? 이거 위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 1도 3분의 3으로 볼 수 있으니까 3분의 k 플러스 3 곱하기 7분의 k 플러스 3이잖아. 21분의 k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 2분의 1까지 해서 여기 3분의 14가 돼야 되는 거죠. 되고 계세요? 자, 2 올려주고 그 다음에 21 올려주면 3이 얘를 지워서 7이 되지. 그럼 7이 k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3은 뭐가 돼야 돼? 14. 그럼 k는 1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어? 재밌죠? 왜? 아니, 요 정도는 풀어야지. 대신 속도랑 이런 거 좀 잘 잡으시고 넘겨요. 개념 6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개념 5번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풀이법은 항상 두 가지야. 교점을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 볼 수도 있어. 자, 14번 풀어봐. 교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안 되겠지? A로 복잡해지겠지? 자, 해봐. 14번. A 때문에 교점이 되게 복잡해지겠죠?
자, 갑시다. 시간은 좀 모자랄 수 있으나 K 구했으면 성공. 자, 두 직선이 있어.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교점 구할 수 있으면 얘랑 마이너스 2분의 3 가지고 직선을 톡 써내면 되지. 근데 교점이 안 구해지게 돼. 그 교점이 구해줘도 막 5분의 7, 7분의 17 막 이래. 그럼 못해. 는 아니지만 오래 걸려, 그지? 그래서 두 직선 가지고 뭘 하는 거야? 뭐야 이거? 교점 지나는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K는 어디에 달든 니들 마음이야. 여기다 달아도 돼요. A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K를 여기다 썼어. 맞아? 그럼 여기서 K를 밝히면 직선이 결정이 되는 거지. K를 밝힐 수 있는 힌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나를 이용해서 K를 밝히는 거예요. 자, 이 KX고 EX야, 그지? 마이너스 2KY고 3Y야, 그지? 그 다음 상수항은 3K 플러스 A고.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얘가 넘어가고 또는 Y가 넘어가고 이걸로 나눈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지? 야, 맞아? 얘가 몇?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4K 플러스 4는 마이너스 6K 플러스 9. 그럼 10K는 5니까 K가 2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직선 만든 거야. 그만 자. 됐어? 여기다가 저 3,b 넣으시면 되죠. 됐죠? 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1, 2 이렇게 되거든? 마이너스 21이겠지. 문제에서 물어본 2A 플러스 4B는. 되죠? 15번은요. 문제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직선은 원래 몇 개의 개수를 결정해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개죠. 그래서 직선은 한 점과 기울기 또는 서로 다른 두 점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지금 직선식을 딱 째려보면 밝혀져 있지 않은 문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x랑 y는 아니잖아. x랑 y는 원래 있는 변수잖아. k밖에 없지. 그럼 이 직선은 뭔가 정보 하나를 내포하고 있구나가 되는 거야. 맞아? k가 문제지?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는 거예요. 먼저 해보세요.
얘들아, 여기 1단원은 정말 탐구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 풀고 나서 해석도 꼭 해봐야 되고. 가볼게요. 자, 직선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데, 자, 점 찍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가상의 원점 만들어 놓고 하라 그랬지. 자, 1,2. 자, 그다음 3,-4. 그 다음에 시점이 5,4. 자, 이런 삼각형이야.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저 직선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대.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출제가 한 80% 이상은 아니, 자지 말라는 뜻이지. 한 꼭지점을 지나게 나와요. 알겠어요? 밑변의 중점을 지나는 이런 출제가 돼. 알겠어? 그래서 임의의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세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먼저 하셔야 되고, 이제 문제가 겁나 어려워지면 저 꼭지점을 안 지나. 자, 12쪽에 6번 잠깐 봐. 그렇게 출제가 돼. 알겠어? 12쪽에 6번처럼 출제가 돼. 건우 같이 봐줘야지. 알겠지? 그런 애들은 다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봅시다. 자, K에 대해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하나 찾으라 그랬죠? 자, K로 묶을 거거든요. 그럼 3KX니까 3X. 그 다음에 4KY니까 4Y. 마이너스 11. 이렇게 K로 한번 묶이고. 그 다음 K 없는 게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 그럼 도대체 문제에서 준 이 직선은 무슨 특성이 있는 건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겠거니. 맞아요? 이게 공수 1 1단원에서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XY 값을 찾는 과정이었고. 그쵸? 자, 풉시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해를 하나 찾자. 자, 그대로 쓰고 0으로 만들고, 자, 얘 2배에서 쓸게. 자, 더해주면 5x-y는 5는 0이어서 x값이 1 나와. 자, x가 1이면 마이너스 8이 넘어가서 y값은 2 나오네. 공수 1에선 얘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해라고 읽었고, 지금은 지나는 점이 되는 거지. 몇 컴마 몇이야? 1,2. 그럼 어디를 지나는 거야? A를 지나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 한 꼭지점을 지날 거라고. 그럼 BC의 중점을 지나야 될 거야. 되세요? 8의 평균, 4-4의 평균. 얘가 4,0을 지난다. 문제 끝. 되시겠죠? 자, 계산 별로 없죠.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야. 자, K는 마이너스 7. 돼? 자, 여러분. 계산을, 이거. 왜 자꾸 안전척해? 여기 봐. 계산을, 자, 간결하게 가져오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반은 계산을 점점 간결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6번부터 좀 쉬었다 하죠. 자, 22분까지 쉬세요. 자, 개념 6번이야. 그 16번 같은 거 보면요, 얘랑 평행한 직선을 세팅할 때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
알겠어? X계수랑 Y계수를 맞춰갖고 여기다 넣으면 된다. 17번 해봐. 자,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의 수직이 등분선 방정식이 주어진 거야. 그럼 내가 AB로 기울기를 구했을 때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빨리 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중점 연관이 있어. 자, 중점을 찾아주면 건데 얘가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겠죠. 끝. 여기 2분의 a 플러스 b랑 2분의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서 두 배를 한 번에 한 거야. 그래서 a랑 b는 2분의 3, 2분의 3. 자, 이렇게 짧아야 돼. 알겠어? 그 다음 하나만 더.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좀 빨리 써봐. 얘 기울기가 a-b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러면 뒤집고 부호 바꾸면 기울기. 그 다음에 중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도록 바로 세팅. 자, 이렇게 속도가 나와야 돼요. 되죠? 오케이. 자, 다음 18번은 하지 말고, 자, 18번 숙제고 11쪽 개념 7번. 위에 공식 중에 얘들아, 여기 별표 좀 쳐라. 이거 써라. 얘들아, 나 공식을 많이 가르치는 편의 강사가 아니거든? 근데 내가 강조하는 공식이면 아주 쓸만하다는 얘기야, 그죠? 평행한 두 직선은 X계수랑 Y계수를 맞출 수 있거든? 그럼 상수항의 차만 분자에 올리면 돼. 알겠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아주 좋아. 알겠죠? 이거 안 하면 점 따가지고 거리 구해야 되는데 오래 걸려. 오케이. 자, 21번 해보세요. 19번 먼저 하세요. 풀었어야 돼요. 자, 0,4를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가 6이라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가 12인 거거든. 그래서 X절편이 3. 되시죠?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그립시다. 그리고 원점과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이 수선의 길이를 물어본 거야. 그럼 중학교 때 배우셨던 소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맞죠? 이게 3이고 4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가 5니까 H는 3 곱하기 4가 밑변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H도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시옷은 뻑큐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 H는 5분의 12. 이렇게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자, 두 번째 풀이는 기울기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직선을 이런 식으로 세팅해 줄 수가 있어. Y절편은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넓이가 6이라 그랬으니까 이 X절편 Y에 0 넣은 A분의 4를 딱 찍었을 때 얘가 3이잖아. Y 0 넣은 그러면 A가 3분의 4죠. 자, 이 상태로 3 곱하고 X랑 4 넘겨서 원점과의 거리를 구해보셔도 됩니다.
돼요? 이렇게 기하적인 해석, 그다음 함수적인 해석. 이렇게 두 개 다. 자, 다음 21번 해봐. 아, 하지 마. 너무 쉽다. 아니, 해봐. 21번 해봐. 설명 좀 하나 하기. 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하적인 관점까지 바로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거리가 5루트 1이라 그랬고 x계수 y계수가 맞으니까 루트 1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n 플러스 1을 했을 때 얘가 5루트 2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럼 루트 2 넘어와서 절대값 n 플러스 2는 10이지? 근데 이제 m 양수라 그랬으니까 8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직선 보시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야. 그치? 기울기 1처럼 안 보이네. 맞죠? 그 다음에 저 직선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m이에요. 그럼 양수 m이라 그랬으니까 y절편이 음수인 거거든? 저 밑에. 근데 두 직선을 딱 그려놓고 지금 문제에서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준 것 같아. 몇이라고 줬어? 여기가 5루트인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 수직하고 45도가 밝혀져 있단 말이야. 맞아? 왜냐면 기울기 1짜리랑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는 이런 45도 관계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여기 몇이야? 10. 1대 1대 루트 2거든. 그래서 8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m값이 그냥 10칸 떨어졌구나 해서 8. 이런 관점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24번. 아니고 미안해. 23번 먼저 해. 미안해. 24번 먼저 해. 24번 먼저 해. 각의 이등분선은 여러분들 계속 두 가지 성질을 떠올리셔야 되죠. 이등분 했을 때 삼각형에선 비율 관계가 있고, 그치? 내분점, 외분점 관련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여기 봐! 위에 있는 점은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얘가 제일 안 쓰이긴 하지만, 그쵸? 자, 각의 이등분선 문제가 나오면 거리가 같다 성질을 이용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얘들아, 공통수학 토 1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지? 맞아? 외심, 내심, 무게중심,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선분들의 직선들의 각의 이등분선,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바라보실 때 이런 관점도 줄 수가 있어. 10-10이거든. 수직이야. 얘가 기울기 2분의 5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고,
뭔가 이제 좀 도식화해야 되는 문제면 하나는 수직으로 그려주면 되지. 여기까지 되겠니?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이제 이런 선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x, y라고 놓고 얘네 둘의 관계를 밝히면서 자취의 방정식 문제로 푸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 루트 25 플러스 4분의 절대값 5x-2y 플러스 3 요걸 여기다 넣은 거지. 는 4 플러스 25분의 절대값 x, y를 대입한 2x 플러스 5y 플러스 3. 자, 이런 식으로 x와 y의 관계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절대값을 풀어내면 한 번은 그냥 꺼내고 한 번은 마이너스를 달아서 꺼내주면 되지. 윤혁이 알아? 풀마, 마풀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내가 할 필요 없죠. 자, 그럼 여기서는 상수항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게 원점 지나는 직선이 돼버려요. 탈락. 그다음 가지고 와서 문제 끝. 1번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각의 이등분선이 두 개 나오는 이유는 이쪽 방향으로도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도 있어서 그래요. 둘 중에 하나가 빨간색이고 둘 중에 하나가 파란색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공부도 좀 해볼 수 있어. 어쨌든 직선 방정식을 결정하는 거니까 점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맞아? 그럼 파란색 직선이랑 빨간색 직선 보면 둘 다 교점을 지나지 않니? 맞아? 교점을 구해보는 거야. 또는 교점을 구하는 직선 방정식을 써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써. 얘를 각의 이등분선으로 만들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점 하나만 찾으면 돼. 맞아요? A, B라고 놔볼게. 얘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거리가 같지. 그러면 2A 플러스 5B 플러스 3은 5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루트를 밑에 깔고. 루트는 제껴질 거고 요걸 풀면 A랑 B가 뭔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관계식이? 그래서 A, B 점을 찾아서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K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 과정이 결국 뭐야? 여기에 녹아있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빨라.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자취의 방정식은 잘하세요 사실. 아니 내가 점 P의 자취를 찾고 싶은데 그냥 기하적 성질로 식 하나만 써내면 자취의 방정식이 바로 끝나는 거잖아. 니들이 잘 안 되는 건 이제 23번 같은 게 잘 안 된단 말이야. 해보세요. 내가 이 수업 내용을 똑같이 라이트센에서 했었어. 자,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의 자취가 궁금한 거야. 그쵸? 그래서 나는 P를 X, Y로 놓고 이 Y와 X의 관계식을 찾으면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P가 선분 A와 B로 기술되어 있는데 A는 알려줬지만 B가 없죠? 그래서 B도 잡아야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X랑 Y를 일단 A와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2대1 내분점이니까 3분의
2a 플러스 3 2b 플러스 1 얘네들을 연결해서 y와 x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a, b가 어디 위의 점이었어? 이 직선 위의 점이었죠? 그래서 a랑 b의 관계식이 나와요. 알겠어요? 자, 얘를 대입해서 이제 x랑 y로 만들어주는 이런 유형. 이게 잘 안 된다고. 연습해야 돼요. 자, 여기서 a는 3x-3 나누기 2지. 되고 있니? 여기서 b는 3y-1 나누기 2죠. 윤혁이 되고 있니? 계산 이렇게 간결하게 가야 된단 말이야. 계속. 자,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문제 끝. 자, 여기다 2분의 3x-3 넣을 거야. 2배니까 3x-3. 여기다가 2분의 3y-1 넣을 거야. 자, 2배 하면 이렇게. 그럼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17이죠. 답 맞나? P랑 Q랑 뭐 해달라 그랬니? 더해? 마이너스 11. 됐어요? 저쪽에 있는 y계수 3y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됐죠? 봐, 이런 공부도 해. 지금 이 직선 보시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5인 직선이야. 근데 3,1이라는 점 A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B가 움직여. 그럼 요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는 이런데 생기는데요. 이 점 P의 자취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맞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걸 배우셨거든? 그럼 내가 이런 선분들을 그려도 계속 이렇게 비율이 일정할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점 P의 자취는 이 하얀색과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울기가 몇일까? 마이너스 2겠지. 그치? 그리고 나는 y 절편만 구하면 돼. y 절편만 구하면 되는데 이 빨간색을 좀 연장해 보자고. 그리고 이 A를 지나면서 하얀색의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려볼게. Y축은 이렇게 지나갈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얘들아, 이게 A에서 내가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가 당연히 몇 대 몇일 것 같아? 2대1 아니겠어? 내가 A에서 이렇게 아래쪽 X축에다가 평행한 선을 그려도,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려도 이 빨간색에 의해서 갈려지는 선분 길이는 몇 대 몇일 것 같아? 다 2대1 아니겠니? 자, 여기가 2대1이야. 알겠어요? 그럼 주황색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x증분 3이면 y증분이 6이어서 여기가 7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전체 길이가 2인데 나를 2대1로 분할하고 싶잖아. 2를 3으로 나눠. 그럼 3분의 2지. 자, 5에다가 3분의 2만큼 더하면 빨간색 직선의 y 절편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 자, 여기가 3분의 17이야. 자, 3배에서 x랑 17 넘겨주면 이라는 음함수가 똑같이 만들어지죠.
맞아요? 이런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 실전에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원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풀다가 막힐 수도 있거든. 그럼 그려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오케이. 이 수업 내용을 라이트센에서도 똑같이 했었죠. 기억나세요? 넘기고 12, 13, 14, 15는 숙제고 6번, 13번 잘 풀어보세요. 6번, 13번 잘 풀어보십시오. (14번하고) 좀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해야겠니? 자, 그 다음에 16쪽 오시면 1등급을 결정하는 사고력 통합 문제가 있는데 얘는 처음 할 때는 안 합니다. 얘보다 중요한 문제들이 더 많아서 나중에 모의고사 기출하고 시간 되면 할 거고. 자, 17쪽 원방정식. 자, 얘도 개념 정리 먼저 하자. 힘들어? 애들아, 니네가 사실 자취해방정식 거리지만 이게 원방정식도 사실 자취해방정식이야.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은 원 위에 점들이 어떤 특성이 있겠니? 이 원 위에 점 말이야. 임의의 점 하나를 내가 x, y라고 놓고 이걸 자취해방정식을 써내면 이것도 원방정식일 거 아니야, 그지? 반지름이 몇이라고? 그럼 이게 x-2제곱 더하기 y-3제곱이 루트 씌워서 4가 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16이 되는 거지? 이게 원방정식이야. 이제 우리가 외워서 쓰는 거지, 그치? 자, 근데 그래서 원방정식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방정식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표준형, 그 다음 일반형, 얘가 쭉 전개되어 있는 거, 됐죠? 자, 미지수의 개수는 ABR, ABC 해서 3개, 3개로 같아. 그래서 원을 밝히려면 점 3개가 필요해. 원 위에 점 3개가 필요해. 또는 중심을 알고 있으면 원 위에 점 하나만 더 있으면 되고. 됐지? 자, 그러면 일반형은 바라보자마자 우리가 이 원의 기하적 성질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서 얘를 일반형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을 좀 했는데 제가 중심좌표는 바로 딸 수 있도록 연습해 놓으라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어쨌든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과정,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과정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차함수의 촉 찾는 과정이랑 똑같단 말이야. 촉 찾듯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중심을 찾으라 그랬지? 중심만 있다고 반지름의 기하적 성질이 바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원래 잘 만들어서 우변에 남는 상수를 봐야 되는데 반지름을 구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봐봐. 너네 이게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잖아. 맞아요? 여기에 중심좌표 한번 대입해 볼래? 2,3 대입해봐. 이렇게 되죠. 당연히 명준아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명준아 중형이 배운단 말이야. 이렇게 되죠.
중심 좌표를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등식은 안 돼요. 왜냐면 중심은 원위의 점이 아니니까. 근데 남는 게 뭐야 이거? 반지름 제곱이 항상 남아. 약간 야매긴 한데. 그래서 뭐 이런 원방 정식의 일반형이 있잖아? 그럼 니들이 중심 잘 딴단 말이야? 그치? 반지름 궁금하면 여기다 2랑 3을 그냥 넣어버려. 그럼 남는 게 이럴 리가 없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4 플러스 9 13 마이너스 3. 내가 뭐라고 했지? 2랑 3을 넣어버리라 그랬지. 2랑 3을 넣어버려. 아씨 계산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6 이렇게 남거든? 얘가 반지름 제곱이야. 알겠지? 이런 방법도 있다. 쓰지 마세요. 안 쓰셔도 되고요. 됐나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표준형으로 만드는 게 더 빠를 거야. 근데 가끔 x의 개수나 y의 개수에 k 같은 게 들어있거나 그러면은 복잡해질 수 있어. 그때는 중심을 대입해보는 방법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부호가 반대인 반지름 제곱이 남는다.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해서 하나 배우는데 외우는 게 아니야. 무슨 사실만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 또는 중심의 y좌표가 된다라는 사실 정도만 기억하시고 문제에서 준 조건들을 이용해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자, 여기 서클 1이 있고 여기 서클 2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세팅 어떻게 하는 거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 세팅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건 내가 원이라고 해서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를 맞춰놓은 2차식이거든? 근데 k 마이너스 1 넣으면 2차식이 어떻게 돼? 1차가 돼버리죠.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 기억나세요? 나시죠? 자, 요거 필기를 조금 하고 갑시다. 이거는 18쪽 오시면요. 여기 지워도 되지? 필기가 이렇게 돼 있어. 직선 방정식이 먼저 나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나온단 말이야. 맞죠? 자, 필기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우리가 이렇게 세팅하는데 k가 마이너스 1일 땐 공통현이 된다.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순서가 이게 맞지. 그리고 왜 이렇게 세팅하는지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지? 교점을 대입했을 때 0 더하기 0 돼가지고 성립하는 2차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배우시는 게 뭐냐면 위치 관계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든가 한 점에서 만나든가 안 만나게 되는데 이 원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만나면 D가 짧고 한 점에서 만나면 D가 R이랑 같고 직선이 멀면 D가 긴 거. 그쵸? D는 원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물론 얘네를 연립해서 판별식을 써볼 수도 있지만 되세요? 그 다음에 이 위치 관계를 우리가 증명했던 게 접선의 방정식 두 개. 자, 기울기가 m인 접선 그 다음에 A, B에서의 접선 X1, Y1이라고 하니 보통? 근데 이 공식은 둘 다 중심이 0,0인 원에서 쓰는 거지. 그치? 자, 얘도 필기. 19쪽으로 오세요. 자,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그래프랑 1식이랑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오른쪽에다가 자, 공식 하나씩 추가하십니다. 자, 얘는 y-b는 mx-a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얘는 x1-ax-a y1-b y-b는 r제곱. 두 공식 다 뭐야? 중심이 a, b로 변한 원방정식에서 쓰는 공식이지. 맞죠? 뭐 새로운 공식은 아니지 사실. a, b만큼 땡겨놓은 거지. 얘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하를 배우셨던 분들은, 저랑 기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접선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알아. 자, 2차 식에는 x1x, y1y를 대입해 주기로 했고 원래. 그 다음에 1차 식에는 2분의 x 플러스 x1을 대입하는 게 접선의 방정식의 원리니까. 여기까지 공부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뭐 증명은 막 기울기 따고 뭐 점진하게 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었지만 됐니? 그럼 지금 접선의 방정식의 기초 가이드라인은 두 개잖아.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원 위에 점이 주어지거나. 근데 저게 시험에 나오나? 아니죠. 어떤 문제가 나와요? 원을 주고 원 밖의 점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이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그려. 그래서 이 접선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접선 문제는 항상 가이드라인이 3개야. 기울기가 밝혀지거나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곡선 밖의 점에서 근접선을 찾아. 그럼 얘를 풀어내려면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식이 빨리 써지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말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요? 아쉬워요. 자, 개념 19쪽 개념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 1번, 2번 있잖아요.
맞아요? 이 밑에 괄호 3번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여기 1번, 2번에 이어서 괄호 3번을 한번 만들어 봐. 원 밖으로 해야지. 원 밖계점에서 여러분 겨울방학 때 미적분 원특강 하게 될 거잖아. 그때도 이거 오지게 해야 돼요. 원 밖계점에서 그 근접선.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세팅을 기억하고 계셔야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접점 세팅. 이런 점을 하나 세팅하라는 얘기야. 이런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세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점을 쓰면 접선을 세팅할 수 있어. 근데 기울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접선을 이렇게도 세팅해요. 자,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를 풀 때 부드럽게 풀 수 있어요. 부드럽게. 자, 써놔. 사실 1, 2번보다 제가 중요해요. 그 다음 개념 6번에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얘는 외우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접선의 길이나 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자, 이제 정리들을 또 하나씩 해볼 거야. 어때 얘들아? 방학 때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니? 자, 개념 6번은 얘들아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라고 돼 있지? 여기는 얘네가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용어 정리만 잠깐 합시다. 자, 쓰세요.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하는 거야. 개념 6번에서는 계속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얘들아, 원이 있는데 원 바깥쪽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접하는 선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공통 외접선이라고 해. 앞으로 이제 수업 들을 때 저랑 의사소통이 잘 되셔야 되니까 용어 정리를 잠깐 합시다. 그 다음에 두 원의 안쪽에서 동시에 접하는 이런 접선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공통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접점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데 접점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데 저 접선의 길이를 찾을 수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여기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어. 근데 내가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접선 문제니까 원중심에서 접점에 내린 수선이 수직이다 라는 성질은 이용하셔야 되고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R,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라지 R이라고 쓰면 어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냐면 원중심과 원중심을 연결하고 작은 원의 중심에서 큰 원의 반지름에 수선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접선의 길이 L이 여기로 움직여지고 여기는 R-R. 이런 길이들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원 중심과 중심의 거리니까 문제에서 중심 좌표가 밝혀져 있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겠지. 공통 내접선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접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원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떨어뜨려 가지고 얘네들은 쓰일 거고 큰 원 반지름 R, 작은 원 반지름 R이면 어디서 어디에다 수선을 내려야 되는지 기억하는 거야. 작은 원의 중심에서 큰 원의 반지름에다가 수선을 내리는 거야. 또는 반지름의 연장선에다가. 자,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거야. 그럼 여기 R이지. 접선의 길이 L은 여기로 움직여지죠.
그 다음에 얘는 중심 간 거리지. 피타고라스를 쓸 준비가 다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뭔가 원 방정식을 써가지고 이런 점들을 찾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기하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쉬고 와요. 쉬지 말고 할까? 그냥 하자. 내가 40분에 끝내줄게. 30분 어땠어요? 30분 안 돼. 37분. 야, 니네 중간에 쉬는 시간도 내가 15분이나 주는데 30분에 끝내면 수업 시간 45분을 빼먹는 거잖아. 지금 내정선에서 적었던 그 소문자 알게 대문자. 왜? 소문자 애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 일정이 지금 이어진 거 있잖아요 중간에. 뭐. 내정선이랑 그 작은 거 원의 중심에서 저기 여기 이렇게 해서 저것도 알게. 그러니까 저기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선 두 있잖아요. 이거? 그거랑 거기서 저기 삼각형 안에 있는 부분.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R 대 R이냐고? 거기 말고 이렇게 돼 있는. 여기? 그럼 맞겠지. 이랑 긴 거. 그럼 맞겠지. 여기 닮음이니까. 내가 물어본 거 그래, 끝나고 물어봐. 방해되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아니, 궁금할 수 있지. 끝나고 물어봐. 수업 중간에 질문하기 애매할 때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텐션이 좀 빠르니까 자기 질문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끝나고 물어봐. 그냥 집에 가지 말고. 근데 수업이 끝나고 만약에 내 질문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건 가짜 질문이야. 알겠지? 기억하고 있다가 물어보고 가. 수업 중간에 질문하기 힘들 때 있잖아. 빨리 갔다 와. 야, 빨리 갔다 와. 야, 그럼 5분 빨리 화장실 갔다 와, 지금. 40분에 끝내줄게, 어쨌든.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먹고 와. 5분만. 20분까지 들어와, 21분까지. 중심이 y는 2x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중심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반지름 길이 물어봤으니까 뭐 이제 중심 찾아서 반지름 구하면 되겠지. 네, AB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길이가 같겠죠. 아이씨. 풀어서 A 구해서 반지름 구하시면 돼요. 안 풀고 넘어가는 건 다 숙제야. 2번 보시면 반지름 길이가 2고 직선이 원넓이를 2등분 한다 그랬지. 그럼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일반화 시켜줄 수가 있어. 자, 근데 어떻게 가볍게 지금 푸는지 좀 잘 봐요. 중심을 따. 딸 수 있어? 너. 자, A 끝. 그지? 그럼 중심이 나왔지? 반지름 길이 이용해야 되지. 이거 표준형으로 안 만들어. 넣어요, 이걸. 우변 쓰지 말고 그냥 좌변만 보는 거야. 그럼 이게 3-4A니까 8이지? 플러스 B 이렇게 남지. 이 남는 상수가 반지름 제곱에 부 반대로 남아. 이게 마이너스 4가 돼. 아까 알려준 게 이거예요. 중심좌표를 대입하면 반지름 제곱에 부호가 반대로 남아.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서 B가 몇이야? 1.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풀이가 되게 짧죠. 그지?
자, 정석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표준형을 작성해야 돼. 자, EX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EAY 붙여놓고 상수항 B 넘겨놓고 여기 1 필요하고 여기 A 제곱 필요하고 여기도 A 제곱하고 1 더해주면 얘가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 자,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인데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라 그랬으니까 이게 4지. 되겠어? 그 다음에 중심좌표 1, 마이너스 a를 저 직선에 대입하면 아까 a 값 나왔었지? 여기다 2 대입해서 b는 1.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둘 다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이것도 이용하다 보면 되게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심한 문제가 되게 부드럽게 툭툭 풀릴 때가 많아요. 현우야, 숙제 수업 중이야. 조용히 앉아야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할게. 자, 3번도 보시면 자, 2,1하고 6,5를 빗변으로 하는 어떤 직각삼각형을 외접원의 방정식이 적으라 그랬으니까 외접원이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외접원의 중심은 이 빗변의 중심에 있다 그랬죠. 여기 중점 찾아보면 26의 중점인 4, 3이 됩니다. 되죠?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8x로 시작하고 y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y로 시작하니까 중심 좌표가 4,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돼요? 그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야. 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반지름이 나올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4도 하고 여기 2분의 a 플러스 b 제곱 더해가지고 ab랑 12 넘겨서 막 또 해야 돼. 그치? 근데 지금 중심좌표를 알잖아. 넣어요. 사실 저기다 넣는 게 더 빠르긴 한데. 요건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18이고.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13 플러스 AB 나와. 맞아? 이게 뭐라 그랬어? 반지름 제곱의 부호가 반대로 남는다고. 반지름이 6 빼기 4의 제곱, 5 빼기 3의 제곱 해서 2루트 2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8이야. 그럼 AB가 몇이야? 5야. 그럼 더해서 마이너스 6이고 곱해서 5가 되는 숫자면 뭐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지. 뭐 둘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제곱의 합은 뭐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도 구할 수 있고. 이해되세요? 내 말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 만약에 정석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것도 해야 돼. 자, 여기다 16 넣어놓고 여기다가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럼 여기도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16 되고 있어?
그럼 얘가 x-4의 제곱, 얘가 y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럼 중심이 4, 얘가 나오잖아? 이게 3이라는 걸 이용해서 a 플러스 b 구해놓고 넣으면 36 나누기 4니까 9. 되고 있니? 반지름이 루트 8이었으니까 얘가 8 나와야 돼. 뭐가 이상하다. 36 나누기 4, 9, 16, 25. 뭐가 이상하다 얘들아. 마이너스 12가 없다. 되세요? AB가 5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어때? 좀 쓸만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각자 판단해. 이거 뭐 필수는 아니니까. 난 좀 써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밑줄 X축에 접하고 자, 2에서 접하고 있지. 그러면 중심의 X좌표가 2인 건 확정이고 중심의 Y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잡아주면 반지름도 A다. 요게 이제 축에 접하는 원들의 성질이라고. 중심의 X좌표나 Y좌표가 반지름 역할을 해. 요 정도만 기억하고 그냥 문제 푸는 거야. 그럼 난 이 A를 구하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반지름입니다를 쓰는 거죠. A는 루트 1사에 A, 2,A를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야. 되고 있어? 그럼 루트 5A니까 제곱하면 5A 제곱. 얘는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들어있는데 내가 2A 마이너스 4라고 써도 되는 거고 제곱해버리면 4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16.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지. 되고 있니? 그러면 이제 A가 반지름의 길이니까 중심의 Y좌표이자 얘를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는 근해 공식 쓰시면 되는 거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럼 M이 마이너스 8이고 N이 4야. 64 플러스 16, 80. 아, 절대값이구나. 마이너스 8 절대값 8 더하기 4 해서 12. 이해되고 있어? 자, 얘들아, 이거 계속 나올 거야. 돼요? 방정식을 딴다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한 식 하나를 작성한다. 이 관점으로 가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16번 같은 걸 보면 6번 미안해. 6번 같은 걸 보면 뭔가 축에 접하는 원들은 항상 뭐가 문제냐면 중심좌표의 부호들이 좀 문제예요. 중심좌표의 부호들이 좀 문제야. 왜냐면 Y축에 접하는 원이나 X축에 접하는 원들은 있잖아. X축에 접하면 이게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아래에 있을 수도 있거든. 그치? 지금 위에 있으니까 중심좌표 2,A라고 썼을 때 이 A가 양수여서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내가 여기를 2,A라고 잡아버리면 지금부터 이 A는 뭐니? 음수가 되는 거지. 내 추천은 이렇게 잡는 걸 추천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알겠어? 문자에 이미 음의 부호가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면 계산하다가 실수가 잘 나오거든? 그럼 얘도 봐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해서 애들이 중심을 R, R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 그럼 X-R제곱 더하기 뭐 Y-R제곱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데 이럴 때 부호 실수가 잦다고.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로 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하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이제 문제에서 이런 원을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몇 사분면이야?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r, r 이런 식으로 원을 세팅을 하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축에 접하는 원들은 중심의 좌표에 항상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읽자. 자, 어쨌든 열심히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중심좌표 마이너스 r, r이고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또 r이죠. 자, 거리 얘 빼기 얘 제곱 더하기 얘 빼기 얘 제곱하면 반지름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지. 루트 안 씌웠으니까. 이해되고 있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원방 정식의 x 플러스 r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제곱은 r제곱이잖아. 여기에다가 원 위의 점 마이너스 1,2를 대입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문제 끝. 자, 왜 두 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큰 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 반지름 1짜리, 반지름 5짜리. 돼?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다 5 넣고 전개하시면 돼요. A, B, C. 되지? 오케이. 넘기시고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까지 여러분 깔끔하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숙제가 아주 많아질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념 4번까지만 숙제를 낼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는 8번입니다. 고! 이건 해봐. 앞단원에서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두직선의 각이등분선,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공통현의 길이랑 접선의 길이도 여러분들이 100%의 방법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얘들아, 복습 꼭 해. 오늘 안에 하면 제일 좋아. 내 영상을 틀어놓고 퍼즐을 눌러놓은 다음에 오늘 풀었던 문제들을 내가 했던 얘기들을 기억하면서 쭉 풀어봐. 막히면 퍼즐 풀고 그 부분 찾아가서 봐. 알겠지? 자, 봅시다. 자,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고 얘는 2분의 3,2가 원의 중심이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4분의 9랑 4가 더해져야 되니까
2분의 5야. 공통 내접선이나 공통 외접선을 할 때도 그렇고 공통 현 길이를 할 때도 그렇고 두 원이 누가 큰지 정도는 좀 정보가 필요해. 그럼 너네 지금 루트 5가 커? 2분의 5가 커? 왜? 루트 5도 2점 몇인데 어떻게 알았어? 2분의 5가 더 큰지? 좋아. 그렇게 해도 되고요. 내가 루트 5를 외우라 그랬어. 루트 2, 루트 3, 루트 5는 교양이야, 교양. 저 2.2야. 2.236이야, 그치? 얘들아, 외워. 아직 안 외운 사람들은 지금 기회에 외우세요. 아시겠죠? 내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이라도 외워놓으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중심좌표가 1사분면에 있어서 약간 오른쪽 위에 떠있는 원이긴 한데 어쨌든 나는 공통 현 길이만 볼 거니까 원 이렇게 잡아 당겨서 볼 거야. 살짝 작은 원 하나, 살짝 큰 원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조졌다. 돼? 그럼 공통의 현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서연아 조금 시간 괜찮니? 여기까지 듣고 와도 돼? 자, 그럼 봐봐. 여기 반지름 루트 5. 여기 반지름 지금 2분의 5잖아. 이 현 길이 구해야 돼. 당연히 보조선이 되는 것은 원중심과 원중심을 연결한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보조선이 되는 거야. 그럼 난 이제 이 길이만 찾으면 돼요. 맞아요? 어떻게 찾는 거야? 잘 봐.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줄 거니까. 0,0과 2분의 3,2 사이에 일단 거리를 구해. 4분의 9 플러스 4니까 2분의 5야. 그치? 이게 사실 이등변 삼각형이었네. 얘들아, 이건 아주 간단한 중등기야. 아주 간단한 중등기야. 잘 봐. 여기 x로 주고 여기 2분의 5 마이너스 x로 주는 거야.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두 번 돌리면 돼. 얘는 5 마이너스 x제곱. 봐야 돼. 집중해야지. 얘는 2분의 5제곱 마이너스 얘제곱. 이렇게 주어. 이게 5x거든? 그리고 4분의 25, 45분의 25도 죽죠? 5 남아. x면 1. x가 1이면 루트 5 빼기 1이니까 이 길이가 2야. 그럼 전체 길이는 몇이야? 4야. 되겠어? 이렇게 그냥 중등기하로 해결하는 거야. 내가 중딩 땐 분명히 이걸 했을 거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밝혀져 있으면 이 높이 구하는 거. 근데 고딩 때 갑자기 원에다 갖다 놨더니 니들이 멍청해져요.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공통현 나오면 여기 직각으로 줄 때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직각 삼각형의 이 삼각형의 정체도 한번 찾아봐야 돼. 이게 직각 삼각형인지 아닌지도 한번 봐야 돼.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우리한테 추가된 지식이라고 하면 공통 현의 방정식이잖아. 니네가 이걸 찾을 수 있어. 지금 원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봐!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1인 거, 그치? 그럼 어쨌든 두 원을 빼는 거야, 그치? 자, 빼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가 돼요. 질문 이해돼? 두 원을 빼면 공통현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를 기하적으로 계산했잖아.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루트 9 플러스 16에 절대값 0,0 대입.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1, 여기 2. 돼? 자기 스타일은 뭔지 잘 파악하시는데 공부는 둘 다 하세요. 이런 해석 안 되면 너무 아쉽지? 니네가 중2 때부터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 아닌데. 내 말 이해했니? 자, 숙제는 18쪽에 12번까지.
그럼 얘들아 숙제 그렇게 많지 않아. 중간에 16페이지 하나만 빼고 다 푸는 거야. 몇 페이지부터? 8페이지부터. 끝. 수고했습니다.